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진짜 요청이 많았던 고3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시로 학교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시파들을 위한 공부법이 아니라 저처럼 내신까지 다 챙겼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최저를 맞췄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책 많이 읽은 친구들 혹은 논술학원 꾸준히 다녀왔던 친구들이 국어를 분명히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공부량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베였기 때문에 따로 국어 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사전으로 몰랐던 단어들을 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단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한자 뜻까지 다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겨울방학 한 3개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정말 시간은 많이 들고 노가다 같고 이게 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왔던 단어는 계속 반복되고 특히 고전소설 잘 못 읽는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 단어들 있잖아요. 아빠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들, 친구, 양반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단어로 그 한 사람을 칭해요. 그 단어들이 너무 약간 저한테는 어려웠던 단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도 일일이 다 사전으로 체크하고 그게 맞는지 선생님한테 꼼꼼히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직급, 계급, 1인칭, 2인칭 그런 대명사들은 다 정리를 해뒀었어요. 그게 굉장히 꿀팁. 겨울방학 때 수특을 여러 번 돌릴수록 나중에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사실 내신에도 다 수특 내용이에요. 수능 공부도 할 겸 어차피 내신에도 나올 거니까 여러 번 돌렸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마찬가지로 비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상황, 경제 상황 꼭 알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3개씩 풀었고요. 무조건 아침에 풀었고 그날 저녁 혹은 그 다음 날에 오답 분석하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푸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가 그 딱 당일 수능 때에도 국어가 1교시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생각보다 졸려요. 모의고사 연습하고 풀 때 어느 부분에서 몇 분이 걸렸는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간을 잘 분배하는 그런 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다 풀고 오답이랑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절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대충대충 오답하고 대충대충 분석해서 아, 이 정도면 돼. 다음에는 더 열심히 풀면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대충대충 분석하다 보면 분명히 6월이랑 9월쯤에 진짜 자기 자신을 엄청 후회하게 돼요. 공부는 하긴 했는데 남는 건 없는 느낌? 두 번째, 수학. 수학은 전 학원을 다녔고 수학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수학에 자기가 진심으로 시간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학을 계속 여태까지 놓고 있다가 딱 고3 때 1년 동안 수학 열심히 해서 수학 2등급? 1등급까지 만들어 봐야지 하면 그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인강 선생님은 계시는데 베이스부터 단단히 잡고 싶은 친구들 막 공식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우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좀 다니다가 그다음에 혼자 하다가 여름방학 때 조금 소홀히 하면 망하겠다 싶어서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뉴런 수분감 드릴 6권을 2회독은 무조건 했고 드릴이나 수분감에 몰랐던 문제는 진짜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확실히 수학 실력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딱히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없다는 점 죄송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지금부터라도. 세 번째, 영어. 이런 말 하면 진짜 재수없고 진짜 짜증나겠지만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회화가 다 되는 상태로 한국을 왔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한국 와서는 문법 공부랑 단어 공부만 했거든요. 그 영어를 아예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고 여기 혹시 수지 친구들 만약에 영어 좋은 학원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 DM을 주세요.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수능 영어는 단어는 무조건 초창기에 꼬박꼬박 외워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8월, 9월부터 시작되면 할 일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단어가 그냥 뒷전이 돼버려요. 왜냐면 단어는 가만히 앉아서 외우는 거잖아요. 이럴 바에 차라리 모의고사를 풀던가 수학을 풀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이 시기에 지금부터라도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졸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영어를 본단 말이에요. 저는 모의고사 때 안 돈 적이 없을 만큼 진짜 매번 졸았거든요. 수능 때도 그럴 줄이야. 수능 때도 졸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졸리다는 걸 인식한 후에 갑자기 확 압박감이 들면서 너무 힘겹게 영어를 풀었었어요. 수능 때도. 잠에서 벗어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영어 포함인 최저가 있다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1등급을 받기가 조금 더 괜찮잖아요. 영어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확실한 1등급을 만들자. 근데 이번 수능은 불수능이어갖고 1등급이 4%? 5%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저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빈칸이 어렵다, 난 주제가 어렵다, 나는 순서 맞추기가 어렵다. 사람마다 각자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완하도록 그 유형의 문제를 반복 연습하기. 네 번째, 한국사. 개념들을 다 까먹어가지고 저는 노베이스 상태였어요. 거의. 저는 수능 한 달 전에 이다지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한국사 개념을 다졌고요. 수능 한국사는 그렇게 빡세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흐름만 잘 알고 중요 키워드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나는 흐름부터 완벽하게 다 알고 싶다. 필기도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친구들은 이다지 선생님 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재밌어야 무조건 한국사를 듣는다. 약간 재미있게 빨리빨리 약간 쏙쏙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출을 안 풀어보면 이게 어느 시대지? 저건 어느 시대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수능 한 2, 3주 전부터 기출 한 3년간? 를 다 뽑아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약간 지칠 때 풀었었어요. EBS는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선지면은 그거에 관련된 걸 다 적었었어요. 모든 선지. 그렇게만 해도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헷갈렸던 개념들도 확실히 잡히고 좋아요. 5번째, 사과탐인데요. 저는 생원이랑 화학원을 했습니다. 화학을 먼저 보죠. 화학은 저는 정은구 선생님 인강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어요. 중화반응이랑 양적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중화반응이랑 양적관계 만 모아놓은 따로 풀이법이 있는 책이랑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사서 인강을 들었고, 어려웠던 기출들은 진짜 오해도 진짜 많이 돌렸어. 까먹을 때쯤은 이때쯤 화학을 또 해야겠군 하면 또 그거 하고 하루 종일 붙잡고 화학한 적도 많아요. 정말 화학에 그렇게 많은 내 시간과 노력, 땀을 다 쏟아냈는데 수능 때 그 두 문제를 버렸다. 결론은 그거예요. 저처럼 내신파인 친구들, 최저를 맞춰야 하는 친구들, 물론 수능도 잘 보면 좋겠지만 화학 마지막 맨 뒷장 페이지 2문제는 버려도 상관이 없다. 2문제를 버리고 앞에 문제들을 정말 꼼꼼히 풀어낸다면 2등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킬러가 아니라 다른 준킬러들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편이어서 그것만 잘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인데요. 유전이 아니라 비유전 같은 경우는 정말 무한반복이 암기입니다. 이게 개념은 쉬워도 한동안 안 보면 까먹을 개념들이거든요. 자주 까먹으니까 주기적으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유전이 문제인데 2학년 때 잠깐 윤도영 선생님의 유전을 들었었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선생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호였어요. 나름 좋았어요. 스킬도 잘 가르쳐주시고 진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3학년 때 명인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지 캠퍼스를 다녔고, 근데 그때 김진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어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간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싹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달 동안 생명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만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생명만 팠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그 생명하는 친구들 인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면 명인학원 진태 선생님 진짜 추천드려요.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모의고사 2회를 풀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2회를 풀었고, 학원 끝나고 나서 그걸 싹 다 복습하고, 그래서 프린트물 중에서 아마 생명이 제일 많았을걸요. 국어 다음으로. 근데 수능 때는 사실 유전이 뭘 풀으라는 건지 못 알아먹을 정도로 난해하게 냈었어요. 다행히 진짜 미친 듯이 군수축이랑 뉴런을 연습해서 다행히 수능 때 그 2문제는 풀었고 유전은 째꼈어요. 아마 유전 한 2문제는 째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를 맞추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유전보단 차라리 근수축이랑 뉴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문제들을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약간 자세한 공부법을 알려드리기가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내가 했던 공부법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냥 약간 조언 차원으로 혹시 감을 못 잡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3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